안녕하세요. 산야초 신원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6일 전문 건설업의 업종을 기존의 29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등 업종체계 개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회의 등에서 확정하면 2022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업종체계 개편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이래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추진하여 왔는데 그 첫 단계는 이미 2018년 말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하고 공공운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단계로 근본에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업종체계 전면 개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월 16일 입법 예고되었고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되면 2021년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야초는 지난번 산야초의 건산법 제9강 강의에서 1단계 업역 폐지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한 바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9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업종체계 개편의 요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업종체계 개편의 주요 골자는 전문건설업종을 유사한 업종들끼리 통합하여 대업종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대업종화된 전문건설업종에 대하여는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대업종화는 현 29개의 전문건설업종 중 시설물 유지 관리업을 제외한 28개의 전문건설업이 공정 간의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서 2022년부터는 14개로 통합됩니다. 또한 업종 통합에 따라 건설공사의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 분야를 객관적인 실적 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 분야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다른 전문 건설업종들과는 별도로 현재의 시설물 유지 관리 업종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지보수공사를 수행해온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들은 종합이나 대형화된 전문 건설 업종을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물 유지 관리업자는 특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전문건설 통합된 대업종 3개나 또는 종합건설업 중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업종으로 업체가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 전환됩니다. 또한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 시에 추가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 등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게 되고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 전환 시점에 따라 차등화하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되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문건설 대업종화와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의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 업종이 현행 총 28개에서 14개로 통합되는데, 제일 먼저 토공과 포장,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지반 조성 포장 공사업으로 대업종화됩니다. 그리고 금속 창호와 지붕 판금 공사업은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 공사업으로 통합되고, 도장과 습식 방수 석 공사업 3개 업종이 통합되어 도장 습식 방수 석 공사업 하나로 됩니다. 다음으로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 공사는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 하나로 통합되며, 강고주말과 철강제 설치 공사업도 철강구조물 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나가 됩니다. 수중 공사업과 준설 공사업에 합쳐져서 수중 준설 공사업으로 하나가 되고, 승강기 설치 공사업과 삭도 설치 공사업도 승강기 삭도 공사업이란 명칭으로 합쳐지고, 기계설비와 가스시설 제1종도 기계가스 설비 공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제2종과 제3종, 난방공사업 제1, 2, 3종의 5개 업종이 가스난방 공사업으로 통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이 되지 않고 기존의 업종 명칭과 업무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업종으로는 실내건축 공사업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사수도 설비 공사업, 철도 궤도 공사업의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전문건설 업종의 통합에 대하여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 업종의 개편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2021년에 발주 가이드라인 및 입찰기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하여 산하기관의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발주 방식을 예를 들어보면, 종전에 토공사업을 하던 A업체가 2022년부터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으로 전환 시에 2022년에는 공공공사는 기반조성 포장공사업으로 발주되어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민간공사는 토공업으로 발주를 하더라도 종전의 토공업 자격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 및 입찰에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업종화로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로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 분야 제도를 도입하는데, 주력 분야는 현 전문건설 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업종 개편 이후에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1년 연구 용역 및 검토 과정을 거쳐 2022년 이후에 추가로 세분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을 주력 분야로 자동으로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할 때에는 주력 분야에 대한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에 주력 분야를
한 개 이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업종으로의 전환에 따른 자본금과 기술력 등 등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인데, 업종 통합시의 등록 기준은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기술 능력인 기술자 수는 대업종 내에서 최저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기반 조성 포장 공사업인 경우에 기존의 토공과 포장,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이 통합이 되는데, 기존 토공의 기술자 수는 2인이고 포장은 3인, 보링은 2인입니다. 그러면은 대업종의 기술자 수는 최저 수준인 2인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토공 1억 5천, 포장 2억, 보링 1억 5천이었지만 통합된 대업종의 자본금도 1억 5천만 원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최초에 선택한 주력 분야 이외에 다른 주력 분야를 추가할 경우에는 추가 자본금은 면제가 되는데,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추가되는 해당 주력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한 명씩이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집안조성 포장 공사업 내에서 최초의 토공을 주력 분야로 선택한 건설 사업자가 다른 주력 분야인 포장 그리고 보링을 순차적으로 추가 취득 시에는 최초의 토공의 기술자 수 2인에 포장을 추가할 때 필요한 3인에서 1인을 뺀 2인을 더하고, 보링에 필요한 기술자 수 2인에서 1인을 뺀 1인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5인의 기술자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은 최초 주력 분야인 토공에 1억 5천만 원에 추가되는 자본금이 없어 최종적으로 1억 5천만 원만 보유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취득한 대업종 이외에 다른 대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에는 겸업 특례조항이 현행과 동일하게 1회에 하나여 기술자 1인을 면제하고 자본금을 50%를 경감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집안 조성 포장공사를 취득한 후에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겸업하게 될 때는 총 기술자 수가 5인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등록 요건인 집안 포장에 1인에다가 1회 하나여 조경은 1인이 면제돼서 1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 추가 취득하는 철코는 겸업 특례가 인정이 안 돼서 2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자본금은 3억 7,500만 원이 필요한데, 집안 포장에 필요한 등록 요건인 1억 5천에다가 최초에 추가하는 조경 공사업의 50%인 7,500만 원, 그리고 겸업 특례가 인정 안 되는 두 번째 추가분인 철콘에 1억 5천만 원을 더해서 3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중 준설공사나 승강기 삭도공사, 가스 난방공사는 주된 공사와 관련 있는 주력 분야를 보유한 건설업체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 관리업 개편 내용입니다. 기존의 시설물 유지 관리업체는 특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2023년 말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문건설업 전환을 보면 전문건설 업종 중
유지 보수 관련 6개 전문 대업종 중에서 3개의 업종을 선택하여 전환하고 업종 내의 주력 분야도 모두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능한 전문 대업종을 보면 첫 번째 집안조상 포장공사업, 두 번째 실내 건축공사업, 세 번째 금속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 네 번째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다섯 번째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여섯 번째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 관리업이 업종 전환 시에는 다른 전문건설 대업종 취득과 주력 분야 취득을 위한 기술자 자본금 요건은 전환 후에 2026년 말까지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비는 등록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종합건설업 전환은 건축 또는 토목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업종 전환 시에 기술자 자본금 요건은 전문과 동일하게 2026년 말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 관리업에 대한 업종 전환 특례는 건산법 시행의 입법 여부인 9월 16일 이전에 시설물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로 한정이 됩니다. 만약 2023년 말까지 자율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4년 1월에 한 개의 전문 업종으로 자동이 전환되는데 그간의 실적, 기술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문 대업종 한 개를 지정을 받아 자동으로 업종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말까지 자율 전환 시에는 실적 가산 등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실적 가산은 전환 시점에 따라 차등화하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하게 됩니다. 유지보수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공사의 신설을 추진합니다. 근래 시설물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유지보수 시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산법 개정을 통해 유지보수공사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지보수 시장에서는 발주자로 하여금 입찰 참가자 제한 없이 종합이나 전문, 시설물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는 연내 발주 기준을 제시하고 유지보수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는 유지보수 실적을 신축과 구분하고 세부 공정별로 관리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의 실적은 키스콘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에 있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개편 내용인데 토목건축공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관리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6일 입법에 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을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